고층 빌딩에서 G포스를 느낀 이유. 지난주 한국에 처음 오는 바이어와 함께 DMZ를 다녀온 뒤 잠실의 초고층 타워 전망대에 올랐다. 전망대는 118층에 있었고 바이어뿐 아니라 나 역시 처음 올라가는 곳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바닥을 딛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먼저 찾아왔다. 몸이 무거웠다. 피로도 아니었고 긴장도 아니었다. 감각은 분명했고 지속되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낯선 공간, 빠른 이동, 고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몇 걸음을 옮긴 뒤에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몸은 분명히 더 무거웠다. 이 감각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종류의 것이었다. 몸무게란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다. 지구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은 약해진다. 그러니 이론적으로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몸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가벼워져야 한다. 물론 550m 남짓한 높이에서 그 차이를 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순간부터 바깥 풍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장면은 배경으로 밀려났고 생각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했다. 무엇이 나를 더 무겁게 만들었는가?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바이어 앞에서 계산기를 꺼낼 수는 없었다. 다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몇 가지 개념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각속도, 진동, 주기, 진폭 같은 것들이었다. 답은 중력이 아니었다. 관성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속도였다. 현대 초고층 빌딩은 단단하게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다. 내진 설계를 전제로 특히 높이가 높을수록 바람에 의해 미세하게 흔들리도록 설계된다. 강성을 높이는 대신 유연성을 허용하는 선택이다. 그 결과 거대한 구조물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진동을 반복하고 그 진동의 진폭은 꼭대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거대한 질량이 주기적으로 움직일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추가적인 가속도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단순화하면 진동하는 진자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진동의 주기와 진폭이 주어지면 그 끝단에서 발생하는 최대 가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가속도는 중력처럼 수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수평 방향이다. 그러나 인간의 감각은 방향을 가리지 않는다. 몸은 가속도를 힘으로 느낀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몸무게의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수평 가속도는 체중계를 눌러 수직 항력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중력과 합쳐져 유효 중력의 방향을 기울인다. 몸은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진 중력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발바닥의 압력 분포,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근육의 긴장, 그리고 뇌의 전정기관이 동시에 반응한다. 그 결과 사람은 이를 무거워졌다는 감각으로 해석한다. 숫자로 환산하면 그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은 숫자보다 예민하다. 특히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수초 단위의 저주파 진동은 사람에게 특유의 압박감과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가속하거나 비행기가 방향을 바꿀 때 느끼는 감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경비행기를 탔을 때 아주 완만한 선회만으로도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이른바 그레이아웃 상태였다. 가속도는 작아도 몸은 분명하게 반응한다. 그날 전망대에서 느낀 감각은 극적인 사건은 아니었다. 다만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않고 지나치는 물리 법칙이 잠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우리는 대부분 중력을 항상 같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몸은 언제나 중력과 가속도의 합속에 놓여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그리고 흔들리는 고층 빌딩의 꼭대기에서도 마찬가지다.